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대표수의사 김형준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비대성 심근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심장이 커지는 병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HCM은 그 이름 자체가 이제 그 정의가 되는데요. 영어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라고 하는 거고, 그 말 그대로 번역하면 비대성 심근병증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커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질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 근육이 커진다고 하셨는데 근육이 커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제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 근육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근육이 커지면 심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이 헬창이 된다고 해야 되나? 똑같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몸이 정말 좋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이런 거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쉽게 얘기해서 근육이 두꺼워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로 이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보통 심장 하면 이게 잘 짜내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짜기 전에 이게 잘 펴져서 그 안에 혈액이 충분히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이 너무 두꺼워지면 이제 이게 잘 안 펴져요. 짜기 전에 충분한 혈액을 머금지 못하죠. 또 2차적으로는 우리가 머그컵을 생각해 보시고, 한 잔에 담기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머그컵의 옆에 두께가 점점점 두꺼워지면 한 잔에 담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 이완이 잘 안 되고 용량이 줄어들고, 심장의 기능에서 일후의 박출량이 제일 중요한데 그 자체가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HCM에서 심장 박출량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몸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 공급을 잘 못하게 된다는 뜻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횟수로 보전을 합니다만, 근데 몸에서는 정상적인 경우보다 산소가 조금 들어오니까 더 줘 라고 해서 횟수로 보전을 해서 예전보다 더 열심히 뛰어요. 근데 계속 더 열심히 뛰면 헬창이 더 운동을 열심히 하네? 그러다가 보면 심장 근육이 더 두꺼워지고, 그러다 보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심장이랑 폐가 무슨 관계길래 심장이 두꺼워지면 폐수종이 오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모든 분들이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우리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이 있고 체순환이 있고 폐순환이 있고, 혈액은 온몸을 도는데 먼저 심장에서 깨끗한 피가 나갑니다. 온몸을 돌고 산소를 주고 노폐물을 받고 영양분을 주고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가서 폐에 가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안 좋은 가스를 배출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시작하죠. 그런데 이 순서에서 HCM이 오면 좌심실이 두꺼워지면서 공간도 좁아지고 압력이 걸려요. 그러면 좌심방이 교통체증으로 막 이제 차가 밀리다 안 되면 그 전에가 또 밀리는데, 그 전이 폐예요. 폐에서도 교통체증이 막 이렇게 되면 폐에서 압력이 걸려서 물이 새어나갑니다. 물이 새어나가면 폐수종이 오고, 그러면 가스 교환이 잘 안 되고, 그러면 호흡곤란이 오죠. 그럼 원장님, HCM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나요? HCM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무증상 HCM과 증상이 보이는 HCM으로 나뉩니다. 증상을 보이는 HCM은 증상이 있으니까 적극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안타깝게도 무증상 HCM은 아직까지 입증된 치료법이 없고요.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약을 써도 이게 안 쓰는 것보다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입증된 게 없습니다. 이상이 있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 약을 써본 적은 있어요. 아직까지 그게 약을 쓴 게 안 쓴 것보다 낫다고 저 자신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입증된 게 없거든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어려운 점 또는 신비인데, 고양이는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원래 무증상인 질환들이 너무 많아요. 병은 심해지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다가 마지막에 빵 터지는 거죠. 그리고 보호자는 그때서야 아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특성들 때문에 고양이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개보다 훨씬 더 추천됩니다. 증상이 있는 HCM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흔한 증상은 호흡 이상인데, 호흡을 많이 하거나 입을 벌리고 숨을 쉬거나 호흡을 매우 깊게 하거나, 이런 증상들을 가장 흔하게 보이고요. 물론 응급 증상인 경우에는 뒷다리를 갑자기 못 쓰거나, 주로 혈전 때문인데, 그래서 호흡 이상과 혈전에 의한 어떤 다리의 절뚝거림 혹은 마비,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3 원칙에서 하나가 수면중 호흡수죠. 호흡이 고양이한테는 매우 중요해요.
호흡이 이상하다는 너무 많은 걸 의미하는데 이 친구가 열이 나도 호흡이 빨라질 수 있고요. 어디가 아파서 통증 때문에 호흡이 빠를 수도 있고요. 산소가 부족하면 몸에서 산소를 더 마시기 위해서 호흡이 빨라지는데 산소가 부족한 경우가 또 여러 개로 나눠요. 저희 병원에서 수혈 많이 하는데 빈혈이 있어도 산소가 부족하니까 호흡을 더 많이 하고요. 그럼 폐가 이상하면 숨을 잘 쉬어도 산소가 잘 안 들어오니까 호흡이 빨라지고요. 폐는 아직 괜찮은데 심장이 너무 펌핑이 안 되면 혈액이 부족하니까 몸은 산소를 더 받아들이려고 호흡을 더 빨리 합니다. 유증상 HCM에서 호흡이 이상하다 그러면 최대한 안정을 기다리는 게 우선이긴 해요. 잘못하면 검사하다가 이 친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정을 하고 이게 눈치 게임이 필요해요. 쟤를 지금 엑스레이를 찍어도 돼? 안 돼? 산소 보고 계속 기다려야 돼? 진통제를 주는 거야? 눈치 게임을 하다가 진료하는 수의사분들이 지금이야 라고 했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폐수종이면 나옵니다. 하얗게. 그리고 또 이제 산소를 주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폐수종이니까 물을 빼야 되겠네. 그러면 이뇨제를 주죠. 이뇨제를 주면서 호흡이 좋아지는 걸 기다려요. 그리고 또 얘 타이밍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 심장 초음파를 봐요. HCM이 다 똑같은 HCM이 아니거든요. 수축력이 이상이야, 이완력이 이상이야, 역류를 한 속도가 빠르니, 판막은 괜찮니, 오른쪽이 문제야, 왼쪽이 문제야, 폐에서 압력이 걸려, 대동맥의 압력이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합니다. 수축력이 부족하면 강심제를 놓고, 너무 빨리 뛰면 천천히 뛰라는 약을 놓고, 이뇨제는 당연히 폐수종 때 놓겠지만 심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리고 스모크가 있거나 너무 뭐가 건더기가 많이 보인다. 그러면 예방적인 목적으로 혈전 형성 억제제를 놓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는 상황을 설정을 하면서 눈치 보면서 어떤 검사와 어떤 조치를 하지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HCM 친구가 병원 한번 오면 병원 자체가 초긴장이에요. 계속 봐야 되거든요. 검사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잘못하면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호흡 이상 말고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혈전이에요. 고양이 심장질환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을 쓰고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심장 이상 또는 폐수종 이런 게 동반되었을 때 효과가 입증된 약은 사실은 이뇨제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 뭐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나머지 약들도 상황에 따라서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유증상 HCM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증상 HCM은 약이 없죠. 증상이 생긴 HCM의 치료의 목적은 적극적인 치료와 약물로서 무증상처럼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완치되거나 치료되지 않고요. 홈케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집에 보내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고양이만 건강하면 집사는 행복하니까요.